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인생,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레프 톨스토이. 이어서 오늘 방송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 그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공간 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갖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감사 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나오면 불편하니까요. 이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담당 부서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보도 자료가 정말 깔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요 이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인 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그리고 6대 공간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 일상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3도심, 서울 도심이라든지 여의도, 강남을 일단 기능을 고도화해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35층 높이 규제를 충고, 고도 제한을 갖다가 삭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교통의 인프라 도시계획적을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오후에 제가 좀 보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이걸 갖다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서울시는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이런 계획을 보고 고양시가, 고양특례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을 좀 하고 연계를 갖다 좀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고요. 시는 110명의 전문가라든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 도입, 두 번째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세 번째로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네 번째로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 번째로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 번째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선 주거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지금 맞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고요. 서울 전역에 이 부분 빠뜨렸는데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라든지 일자리, 여가를 갖다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61개 하천이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 계획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특히 안양천이라든지 중랑천, 그리고 홍제천, 탄천 등의 4대 지천은 특화 거점을 갖다 찾아가지고 명소화를 하고 접근성을 좀 강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이 둔화된 3도심, 지금 서울 도심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은 좀 약간 둔화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좀 높이고요.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라든지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남북 4대축,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가는 국가 중심축과, 그리고 인사동에서 명동으로 가는 역사 문화광축, 그다음에 세운지구로 통하는 남북 녹지축, 그리고 DDP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합 문화축까지 동서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 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
감사 스마일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에 있는 용도 지역은 좀 맞지 않는다. 주거,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이거를 새롭게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지금 개편을 갖다 준비하고 있고요.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데요.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강 조망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35층, 아마 35층 기준이라는 게 남산의 그런 높이를 맞추는 건지 뭐 어떤 걸로 해가지고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하고요.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의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지금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롭게 스카이라인이 창조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상철도가 이제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에서 도심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해서 연계해서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40년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양특례시 2035 고양특례시 이제 도시 기본계획을 갖다 제가 올 초에 1월 달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는 좀 다르네요. 아무튼 2040에 서울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로 시가 추구할 도시 변화의 기준점이 될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그리고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로 해가지고 이 모토로 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대해서 면밀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 10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가의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도시 기본계획이 나왔다라고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204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5% 정도가 삶의 질을, 그리고 26%가 도시 경쟁력이라고 응답을 해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살기 좋은 나의 서울과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을 이제 2040년에 서울 도시 기본계획으로 펼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을 시키면서 서울이 이제 세계 속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찾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이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가지고 도보 30분.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주거라든지 일자리, 그 다음에 학교가 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립생활권으로 일단,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 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과거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면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공간으로 지금 재편하는데, 이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 생활, 일, 그 다음에 플레이, 이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교집합이 지금 되면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초연결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말 그대로 즉시, 정시, 적시, 적소의 초맞춤화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화에 따른 미래 생활 양식이 지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간을 구성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라든지 여가라든지 수변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대중교통 거점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도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 일상권. 첫 번째로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중심지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환경이 모든 게 이제 걸어서 30분 이내로 될 수 있는 데를 보행 일상권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요. 잘 준비가 돼서 다른 뭐 시라든지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변 중심의 공간을 재편하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1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도 61개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이 대표 공간, 삶의 질을 이제 우리는 항상 한강만 생각을 하는데 대표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창릉천도 뭐 수변이긴 하지만 안양천이라든지 뭐 탄천이라든지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변에 좀 주목을 했고요. 61개 하천 등의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의 재편을 본격화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안양천과 중랑천, 그리고 탄천과 도림천 등 지방하천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천의 크기와 이계에 따라 가지고 수변을 갖다 조금 멋지게 좀 멋지게 지금 수변을 갖다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한강까지 연결돼서 수변 활성화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강과 연계돼서 소하천이라든지 4대 지천 한강까지 다 연계돼서 입체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 수변 명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 명소의 접근성을 강화를 시키면서 수변 명소의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보행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수변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상을 갖다 활용성을 강화해서 수변과 수상을 활용성을 갖다가 지금보다 조금 더 중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이제 연결을 갖다 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지 기능 강화입니다. 중심지라는 거는 이제 3도심 기능이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요. 서울 도심이 4+1축으로 활력을 확산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기존 중심 체계가 3도심의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3도심,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가지고 서울의 글로벌 동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에 따라서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데요. 남북 방향의 4개 축,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연결되는 국가중심축, 인사동에서 명동으로 펼치는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로 통하는 남북 녹지축, 그 다음에 동대문 상가로 이어지는 복합문화축, DDP로 해가지고 서울 도심의 활력을 갖다 확산시키고요.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의 도심으로 재탄생을 시킨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국가중심축인 광화문과 시청에 있는 도심 활력 증진,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문화관광축, 인사동에서 명동으로 연결되는 관광 산업 허브, 세 번째로 남북 녹지축, 세운지구로 향하는 신산업 허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상업축으로 해가지고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DDP, 패션과 뷰티 허브로 해가지고 복합문화축으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중앙에는 또 청계천이 또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의도가 지금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해 가지고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 가지고 한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이 좀 가시화될 것 같고요.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의도와 용산과 같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준비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예술섬을 노들섬을 조성하고요.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색강이라든지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 기능이 직접 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남은 경부 간선도로의 입체화, 그리고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등과 연계해가지고 중심 기능을 이제 지금 잠실 GBC하고 서초동으로 해가지고 동서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개 중심지,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은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집중 육성하는데,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보시게 되면 청년 첨단 혁신축과 감성문화 혁신축, 그 다음에 국제경쟁 혁신축, 그 다음에 미래융합 혁신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대 신성장 혁신축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2040으로 해서 더 덧붙이기 때문에 4대 신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서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이라든지 서울에 투자를 하실 분들 계시면 꼭 비전 2040 계획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용도 지역지에서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을 하는데 제가 이 35층은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카이라인의 관리 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핵심이고요. 이어서 이제 비욘드 조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으로 해서 딱딱딱 나눠져서 그 지역에서는 그것만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 개편을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가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 융복합 시대를 갖다 준비를 하는 서울형 신용도 지역 체계가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되고요. 기존의 용도 지역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랑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봤을 때 비욘드 조닝으로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용도 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라든지 학계 그리고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플러스해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하는 게 서울형 신용도 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대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 주거만 들어가고 상업 지역에서 상업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탈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고양시도 저는 주거만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욘드 조닝으로 고양시도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과 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요. 아마 이제 스카이라인과 가이드라인은 아마 전환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층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스카이라인을 청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갖다가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잘라져 있잖아요. 도시경관 관리를 갖다 이거 35층까지 다 잘라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치화된 기준이 아니라 정성적, 유연적 관리 라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30보다는 훨씬 더 나으면서 동일 용적률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경축도 확보되면서 개방감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상철도 지하화입니다. 단계적 지하화의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가용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이 생각보다 지상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2km 그리고 4.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라든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가용 공간으로 이제 공간을 창출하면서 가용기 부족을 해소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복합 개발 거점을 통해서 선형이라든지 여가 문화 공간까지 갖추면서 이렇게 서울 내 지상 철도 및 차량기지 현황을 갖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원선이라든지 경의선이라든지 경춘선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경인선이라든지 경부선 같은 경우 상당히 지상철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다 지하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 가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서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네요. 넘어가고요. 이제 여섯 번째로 미래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모빌리티 허브 서울 전역에서 이제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이제 미래교통인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먼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율주행, 두 번째는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모빌리티 허브, 그다음에 3천 신물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지고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 계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UAM은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드론 택시가 이제 UAM이 될 수 있겠는데 서울은 이제 2025년에 이게 맞춰가지고 도시명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에 상암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서 마곡이라든지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가지고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현재 상암이라든지 강남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에 지금 확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 항공교통 UAM 기반을 마련하면서 2025년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용화 노선인 김포공항과 용산, 그다음에 삼성 잠실로 해가지고 UAM 터미널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GTX라든지 PM, 개인 이동 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복합 환승센터 개념인 모빌리티 허브를 갖다가 구축한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는데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형별로 광역형과 지역형, 근린형으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면서 공공서비스, 물류, 업무,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미래 교통수단과 GTX, PM 등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을 더해서 교통의 공공서비스라든지 물류, 업무, 상업 등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도시 복합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로 광역형은 GTX라든지 UAM,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형으로 4개 권역 중심으로 나뉘어서 간선 통행이라든지 물류 거점을 만들고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 등을 이제 기존 교통시설과 입체화를 해서 지역 환승센터를 또 만들면서 이제 근린형 같은 경우는 개인 이동장치라든지 주차 공유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 서비스를 갖다 접목을 해가지고 광역 지역 근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드론 배송은 공중이고요. 자율형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지상, 그리고 지하철 활용해가지고 배송까지 하게 되면 공중, 지상, 지하까지 세 가지 3차원의 물류를 네트워크를 구축도 아마 빠르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공청회라든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공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 향후 이제 20년간 서울시장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초개인, 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제가 빨리 지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더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갖다가 직접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보시든지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왜 지금 아침에 이거를 방송을 갖다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40년이 먼 미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8년 후거든요. 18년 후인데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도 있는데 2030보다 2040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잘 기본계획이 더 구체화되게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쪽수가 16쪽인데 이 16쪽을 갖다가 읽으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런 자료보다 훨씬 더 서울시에 있는 이런 보도 자료가 더 깔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 도시기본계획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6가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여기에 저는 이제 고양시의 벤치마킹을 좀 드린다고 하면 살기 좋은 나의 고양시, 세계 속의 한류의 중심, 모두의 고양시로 저는 감히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갖다 만든 것처럼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 2035에 플러스 돼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보행 일상권뿐만 아니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고양시에도 한강이 있습니다. 이 수변이 있어요. 창릉천과 공릉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에 뭐 여러 가지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 명소도 같이 이렇게 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웅정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고도 제한을 갖다가 비욘드 존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변경해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장항지구라든지 앞으로 이제 JDS 지구도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서울형 신용도 지역 체계를 그대로 고양시에서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이 기존에 과거에 30년 전에 했었던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서울 전역, 고양시 전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산 조망 때문에 지축 같은 경우 30층 이상 지금 못 짓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높이 같은 경우도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좀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유연하고 정성적인 것들로 해서 북한산 조망이라든지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충수들도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다시 결정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양시의 2035 고양시 도시 기본계획을 갖다가 만약에 이 기본계획이 더 낫다고 하면 2040이나 2045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고양 특례시에 맞춰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지상철도 지하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상철도가 이런 부분도 지하로 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이런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데 고양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 6가지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또 시장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다음번에 또 정말 고양시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투표로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오늘 사전투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투표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끝으로 깨알같이 조금 제가 홍보를 좀 드리면 감사 스마일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 혹시라도 매도나 매수, 그다음 물건을 좀 내놓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매수를 하긴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미소부동산으로 일단 연락을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에 제가 개인 좀 방송 좀 광고를 좀 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또 어느덧 또 금요일 또 주말인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투표 잘 하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따끈따끈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